603번입니다. 집합 A는 3, 4, 5, 6, 7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X의 바로 원소, 집합 X의 원소는 바로 두 개 이상입니다. 즉,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가 될 수 있는데 한 개는 될 수가 없고 공집합도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다. 우리 앞에서도 6의 배수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곱이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바로 인수를 2를 가지거나 3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2와 3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6을 하나 가져도 되고 2와 3을 동시에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2는 없죠. 2는 없고 6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을 가지는 경우와 6은 가지지 않되 6을 가지는 경우와 6을 원소로 가지지 않되 바로 2와 3을 인수로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집합 S가 원소 누구를 원소 6을 바로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6을 원소로 가지니까 바로 나머지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즉 6을 원소로 가지니까 3, 4, 5, 7은 바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왜? 6은 벌써 가지니까. 그죠? 자,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라서 2의 4제곱, 16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3, 4, 5, 7이 아무도 여기 오지 않는다면 원소가 몇 개 뿌립니까?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분집합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3, 4, 5, 7 중에 하나는 꼭 와야 되죠. 따라서 모두 오지 않는 경우엔 바로 한 가지를 빼줘서 바로 16-1 바로 15개의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원소 6을 가지지 않는데 바로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바로 2와 3의 바로 인수를 가지면 되니까 바로 3은 여기 있고요. 6은 가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2의 인수를 가지는 이 4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6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 3과 4는 꼭 원소로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누구와 누구뿐이다. 6은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와 7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5가 오는 경우는 두 가지, 안 오는 경우도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7도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를 빼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여기에 3, 4는 원소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5와 7이 오지 않아도 원소는 벌써 두 개가 되니까 조건가에 합당하죠. 따라서 1번처럼 바로 이 5와 7이 오지 않는 한 가지를 빼줄 필요 없이 그냥 네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15가지와 두 번째 네 가지는 6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았으니까 충족되는 것이나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따라서 15와 4를 더해주면 바로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를 빼줘야 되고 이를 빼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604번입니다. 집합 X는 12하의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합 S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의 최소값. 여러분들 원소의 곱이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자 원소의 숫자들이 작은 숫자들이 일단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조건을 보면
자, 가라는 조건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했죠. A가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즉 스몰 a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10-A도 라지 A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a가 1이면요. 10-1인 9도 바로 A의 원소가 되어야 되고 자, 스몰 a가 2라면 8도 원소가 되어야 되고 3이라면 바로 7도 원소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4라면 얼마도 6도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5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죠. 5가 A의 원소면 10-A도 A의 원소이니까 5는 자유롭게 바로 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5는 자유로운 영혼, 혼자서도 원소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세트들의 원소들의 합은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구만 우리가 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건 가에는 해당이 되지만 나에 해당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두 개를 원소에 하면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므로 2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네 개의 세트 중에서 몇 개는 와야 된다? 적어도 두 개는 와야 된다. 여기에서 꼭 두 개는 와야 되겠네요. 세 개가 와버리면 30이 되니까. 그리고 두 개가 오면 20인데 20보다 크고 30보다 작기 때문에 이 5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얼마로서 2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세 개가 와버리면 30이 되어버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20과 30 사이가 되려면 이 네 개의 세트 중에서 두 개가 오고 그리고 반드시 5가 와줘야지 바로 2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5는 반드시 와야 되니까 바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6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6개 중에서의 모든 원소의 바로 무엇? 곱이 최소가 되라고 했죠. 그러면 곱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5는 무조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 9, 2, 8을 각각 곱해버리면 얘가 9고 얘가 16이고 여기는 27이잖아요. 여기는 32죠. 세트로 오기 때문에 따라서 곱이 작은 것은 바로 9와 16이 되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주는 것은 1과 9, 2와 8이 오면서 이렇게 오면 합은 얼마입니까? 바로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5가 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네 개의 바로보다 숫자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하고 5하고 곱하면 10이 되고요. 9하고 8하고 곱하면 바로 72가 되면 이런 곱하나 마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의 바로 모든 원소의 곱은 7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류는 9 이하의 자연수,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의 부분 집합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 준대요. 자, M이 집합의 원소이면 즉 여기서 M이라는 것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원소이면 M을 제곱한 1의 자릿수와 N을 제곱한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이 M이 아닌 자연수 N도 집합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놓았죠. 자, 예를 들어서 2가 집합의 원소이면 2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입니까? 바로 4가 되겠죠. 그런데
8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도 어떻게 됩니까? 8의 제곱은 8, 8이 64니까 얘도 4가 되겠죠. 그러니 같아지잖아요. 같아지는데 바로 m이 아닌 자연수니까 2가 아닌 자연수가 되겠죠. m이 2니까 2가 아닌 자연수 바로 얼마? n은 무엇이죠? 8이잖아요. 8도 A의 원소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1부터 9까지니까 각각의 숫자를 제곱해서 1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제곱은 1이고요.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잖아요. 자, 4의 제곱은 16이니까 6이 되겠죠. 5의 제곱은 25니까 5고요. 6의 제곱은 6, 6이 36이니까 6이고, 7의 제곱은 7, 7이 49니까 9네요. 8의 제곱은 8, 8이 64라서 4가 되고, 9의 제곱은 9, 9, 81이라서 1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니까 바로 1과 9라는 숫자는 세트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또 2와 8도 세트가 되어야 되고 3과 7도 세트가 되어야 되고 4와 6과 세트가 되어야 되죠. 근데 5는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5라고 한번 해보세요. m이 오면요. 5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바로 얼마입니까? 5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5가 있습니까? m이 아닌 자연수, 즉, 이 5와 같은 다른 1의 자리가 5가 되는 다른 자연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5는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렇게 1이 원소가 되면 9가 원소가 되고 2가 원소가 되면 8이 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자, 네 가지 뿌르니까 1과 9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두 가지 2와 8도 마찬가지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3이 오면 7이 따라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4와 6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겠죠. 그래서 16가지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을 제외시켜 주죠. 모든 것이 안 오는 경우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16-1 바로 15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5가 여기서 604번처럼 5는 추가되지 않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m이 아닌 다른 자연수 n이 바로 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5는 하나뿐이니까 5는 세트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6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류는요, 이렇게 바로 여섯 개의 바로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 거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놈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은 바로 2의 6제곱, 64개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각각의 그 64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부분 집합이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부분 집합 64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 되는 경우는 사실 6의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6까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바로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거, 4개 만들 수 있는 거, 5개 만들 수 있는 거, 6개 만들 수 있는 거, 이 수를 다 더하면 바로 원소가 3개 이상인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2가 되겠죠. 만약에 2의 제곱과 2의 4제곱과 2의 5제곱과 2의 6제곱의 부분집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가장 작은 바로 원소가 2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바로 2가 가장 작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느냐. 2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문제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작은 원소가 무엇인가? 이인 경우를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2라는 원소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2를 제외한 나머지 이 다섯 개죠. 2의 제곱부터 2의 여섯 제곱까지 이 다섯 개의 원소는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몇 가지씩이 되겠다? 두 가지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모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두 오지 않으면 원소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소가 세 개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는 더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모두 오지 않는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되고, 맞나요? 그리고 한 개씩만 와도 어떻게 됩니까? 한 개씩만 와도 원소가 전체 두 개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개씩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죠. 그 다섯 가지도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개가 오면 어떻습니까? 전체의 원소가 세 개가 되니까 합당하죠. 그러므로 원소가 하나도 오지 않는 경우와 물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도 오지 않는 경우와 하나씩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2의 5제곱이 32잖아요. 32에서 6을 빼줘야 되니까 바로 26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장 작은 원소 2가 26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원소가 바로 2의 제곱이라면,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이라면, 2의 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면서, 누가 오면 이제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2는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2의 제곱과 2의 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고, 2는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구만 올 수가 있겠다. 2의 세제곱부터 2의 여섯제곱만 두 가지씩을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여기에서 앞에도 여기 2라는 놈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생략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2는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2의 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각각 몇 가지씩이 되겠다? 두 가지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씩인데 얘들이 모두 오지 않으면 원소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를 빼줘야 되고 또 하나씩만 원소가 온다면 2의 세제곱만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 네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하나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그것들이 여기 와버리면 원소들이 와버리면 바로 원소가 두 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세 개 이상의 바로 모순이 되죠. 따라서 2의 4제곱 16에서 얼마를 바로 5를 빼서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인 것은 몇 개가 나오겠다? 바로 여기가 16에서 얼마를 빼죠? 1을 빼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4가 맞죠? 그럼 5가 되니까 16에서 5를 빼면 9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11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원수가 2의 바로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맞죠?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2의 세제곱이라면 2와 2의 제곱은 올 수가 없고 2의 세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는 2의 세제곱까지 지운 요 세 가지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는 오면 안 되는 한 가지. 2의 제곱도 오면 안 되는 한 가지. 2의 세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고 나머지 세 개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각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두 오지 않으면 원소가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까 1을 빼주고 각각의 바로 하나씩만 온다면 2의 4제곱만 온다면 두 개가 되어서 안 되니까 3을 또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8-4가 되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로서의 부분집합은 네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엔 네 번째로 가장 작은 원수가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2의 4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나 2의 제곱, 2의 세제곱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았는 것은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으로 그냥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얘도 적어 본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2는 안 오는 한 가지, 2의 제곱 한 가지, 2의 세제곱도 안 오는 한 가지, 2의 4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고, 2의 4제곱은 반드시 와야 되죠. 그죠? 그럼 2의 5제곱도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오니까 한 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2의 5제곱이 가장 작을 수는 없겠죠. 2의 5제곱이 가장 작아버리면 바로 원소가 두 개 뿌리니까 바로 원소 세 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가장 작은 원소 2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고 26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이 4로 고쳐버릴까요? 4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11개가 있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8일 때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고 가장 작은 원소가 자, 2의 4제곱인 16개 있다는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6은요, 52가 되나요? 자, 4 곱하기 11은 44가 되고요. 8 곱하기 4는 32가 되죠. 그리고 16 곱하기 1은 16이 되어서 44와 16을 더하면 60이 되네요. 52와 82를 더하면 32를 더하면 8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4와 60을 더하면 바로 144가 되어서 바로 그 모든 원소를 더한 값은 14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7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뮤는 1, 2, 3, 4 원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 집합입니다. 원소가 4개이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하나 빼주고 진부분 집합도 아니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16에서 2를 빼니까 바로 그 원하는 집합들은 1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럴 때 모든 원소의 평균을 AN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14개의 이 집합이 있을 때 각각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평균을 각각 A1부터 A14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을 모두 다 평균값을 구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소가 한 개짜리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1이라는 것과 바로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과 4라는 것 이렇게 부분집합이 4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1이고 얘가 A2고 A3고 A4가 되겠죠. 원소가 한 개이면 그 평균은 각각 1, 2, 3, 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소가 두 개라면 예를 들어서 1, 2가 될 수 있고 얘가 1, 3도 될 수 있고 또 1, 4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A5고 얘가 A6이고 A7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스몰 A5는 어떻게 됐나? 바로 1과 2를 더해서 무엇으로 나눈다? 2로 나누면 되겠죠.
A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과 3을 더해서 바로 2로 나누면 되고 A7은 어떻게 된다? 1과 4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값이겠죠. 그럼 얘는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을 때 뭐 가장 작은 원소가 1일 때 이럴 때는 1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냐, 2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냐 이렇게 찾아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각각의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 두 개짜리인 부분 집합, 세 개짜리인 부분 집합, 네 개짜리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부분 집합을 제외했으니까.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 생각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선생님이 첫 줄에 적어놨는 것은 바로 원소 몇 개짜리입니까? 원소 한 개짜리 부분 집합이죠. 즉, 원소가 한 개로 구성된 부분집합입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각각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이 부분집합의 평균은 1이고, 두 번째는 2가 되고, 세 번째는 3이 되고, 네 번째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평균은 그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가 두 개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소가 두 개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과 2가 되겠죠? 또 1과 3이 되고, 또 1과 4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다 적어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그리고 2와 3이 되겠죠? 그리고 2와 4가 되겠죠? 그리고 3과 4가 되어서 몇 개뿐이다? 10개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2분의 1 플러스 2,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1 플러스 4, 2분의 2 플러스 3, 2분의 2 플러스 4, 2분의 3 플러스 4가 되겠죠. 그걸 모두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모두 다 2로 나눈 거 주니까 모두 다 2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1을 모두 다 더해주고 2를 모두 다 더해주고 3을 모두 다 더해주고 4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저 부분집합의 원소가 두 개인데 바로 1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부분집합들은 원소 두 개 중에서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더 선택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소가 두 개인데 바로 1을 가지면서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여기에 누가 2와 3과 4 중에 하나가 오면 되잖아요. 따라서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3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가 오면 됩니까? 1과 3과 4가 오면 되니까 얘도 세 가지. 그러면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1과 2와 4 중에서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4를 원소로 가진다면 여기는 1과 2와 3 중에서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1은 여기에 모두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고 2도 세 개, 3도 세 개, 4가 세 개가 있으니까 각각 1과 2와 3과 4를 더한 것은 모두 다 4개씩 있겠죠. 그것들의 평균이니까 모두 다 2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1은 세 개가 되죠. 1은 세 개, 2도 세 개니까 여기가 4가 아니죠. 그죠?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1, 2, 3, 4를 더하면 10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자, 이 원소 두 개짜리의 부분집합 6개의 평균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 몇 개짜리? 세 개로 구성되는 부분 집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1을 반드시 가지면서 원소가 세 개가 되려면 이 누구 중에서
2, 3, 4,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선택해서 들어오면 되겠죠.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 맞나요? 따라서 3 컨비네이션 1이 돼서 세 가지가 되겠죠. 즉 1, 2, 3, 1, 2, 3, 1, 2, 4, 1, 3, 4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과 2와 3과 4를 더한 것이 각각 몇 개씩 있는데 세 개씩 있는데 그죠? 그게 평균은 이번에는 세 개씩을 더한 평균이니까 반드시 3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의 평균값은 10이 되어서 바로 10과 15와 10을 더한 바로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8번입니다. 집합 S는 2, 4, 6, 8, 10으로서 원소가 5개입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이죠. 그러면 원소가 1개와 바로 공집합인 것을 제외해주면 원소가 5개인, 1개인 것은 5가지고 공집합이 1개니까 6가지잖아요. 그럼 이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그 1개짜리가 5개 공집합 하나를 제외시켜주면 32에서 6을 빼면 바로 26이 되니까 그 집합이 26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26개의 집합에서 가장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을 A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최대인 바로 26개의 바로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집합 중에서 4와 6과 8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원소 8이 이 집합이 예를 들어서 A10이라면 바로 스몰 A10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장 큰 원소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대주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2가 가장 큰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2가 가장 큰 원소면 4, 6, 8, 10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원소 2개짜리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장 큰 원소가 누구부터? 4부터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기 때문에 자, 원소 2개가 되면서 바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얘는 사실 4와 누구뿐이다. 2가 오는 경우뿐이겠죠. 즉 6과 8과 10은 절대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원소가 이번에는 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6이라면 하면 6은 반드시 오고요. 6은 반드시 오고 자, 누구는 올 수가 없습니까? 8과 10은 올 수가 있나요? 8과 10은 와서는 안 되죠. 와서는 안 되고 2와 4는 어떻습니까?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소 2개는 맞추어 줘야 돼요. 따라서 바로 2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4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6은 반드시 오고 8과 10은 반드시 와서는 안 되는 한 가지겠죠. 그런데 2와 4 2개 중 하나는 적어도 와야 되는데 둘 다 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원소가 하나뿐이죠. 원소 2개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시켜 줘야 된다. 즉, 2, 4가 모두 안 오는 한 가지를 제외해 주면 4에서 1을 빼니까 바로 3이 됐다. 즉, 가장 큰 원소가 6이 되는 부분 집합은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가장 큰 원소가 얼마가 되는 8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8은 반드시 와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가장 큰 게 8이니까
자, 여기에는 절대로 10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2와 4와 6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2가 올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4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8은 한 가지,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 10은 와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2, 4, 6이 모두 다 오지 않으면 바로 부분집합이 8 하나의 원소뿐이니까 원소가 두 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 4, 6이 모두 오지 않는 경우 한 가지를 제외시켜줘서 8-1 바로 7이 되니까 원소가 가장 큰 원소가 8일 때는 그런 부분집합이 7개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장 큰 원소가 10이 된다는 것은 10은 반드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보다 큰 것은 없으니까 2와 4와 6과 8은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2 맞나요? 2와 4와 6과 8은 각각 두 가지씩이 되고 맞죠? 10은 반드시 와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2, 4, 6, 8이 모두 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원소가 한 개뿐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를 빼주면 바로 15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4가 가장 큰 원소는 몇 가지뿐입니까? 한 가지뿐이죠, 그죠? 따라서 4가 가장 큰 부분 집합은 한 가지니까 그 합을 구하니까 4가 되고요. 6이 가장 클 경우는 바로 3개의 부분 집합이 있으니까 18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번에는 8이 가장 큰 원소일 때는 그런 집합이 7개가 있으니까 56이 될 것이고요. 10이 가장 큰 원소의 부분 집합은 15개가 되니까 1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네 개를 모두 더한 것이 스몰 a1부터 A26까지 더한 것이 되겠네요. 따라서 먼저 4와 56을 더해주면 60이 되네요. 자, 60과 18을 더하면 78이 되고요. 78에다가 150을 더하면 되나요? 8, 60은 아닙니다. 바로 2가 되고 2가 되어서 바로 이 모든 값의 합은 22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때요? 우리 앞에 그냥 A 단계, B 단계는 쉽게 풀었지만 이 C 단계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또한 또 컨비네이션과 같이 생각해서 개수도 세리 줄 수도 있고요. 또 항상 최대, 최소 묻는 문제 이런 거 있죠. 그죠? 원수가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에 합을 구하라. 또 곱도 해봤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연습해 놓으시면 학교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집합의 뜻과 표현을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